자, 그러면 상시 기출문제 1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1번 A1부터 G1 영역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셀 스타일은 제목 2, 행의 높이는 27로 만들라 했어요. 범위를 잡았죠? 선택 영역의 가운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컨트롤 1번 눌렀을 때 맞춤에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합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셀 스타일은 제목 2니까 셀 스타일 제목 2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의 높이 27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의 높이는 27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C4에서 C9 C10에서 C13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넣어달라 했고요. 그 다음에 A3에서 G3은 황금색 강조 4 넣어달라 했어요. C4, C9 그 다음에 컨트롤 눌렀고 C10, C13까지 범위 잡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A3부터 G3까지 이 라인은 셀 스타일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색 강조 4 갖다 대면 되죠. 갖다 대면 이름 나올 거예요. 황금색 강조 4. 세 번째 문제 C3 셀의 구분을 한자로 바꿔라. 요 구분을 한자 버튼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구분 변환 누르시면 끝났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 E4에서 E13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중에서 요의를 붙이려 했어요. 그래서 화수목이 나왔으면 화요의, 수요의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컨트롤 1번 눌렀을 때 문자 뒤에 뭔가 붙일 때 뭐 써요? 골뱅이 요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기까지 확인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A3에서 G13 영역 모든 테두리 만들라 했고요. 굵은 바깥 테두리 A3에서 G13 모든 테두리 먼저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굵은 바깥 테두리 기본 작업 2번은 끝났죠. 기본 작업 3번은 A3에서 A12 영역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 실행하래요. 쉼표로 구별되어 있다. 끝이네요. 뭐 더 이상 없네요. 뭐 열 가져오지 말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A3에서 A11 텍스트 나누기 어디 있어요? 데이터에서 텍스트 나누기 가시면 되죠. 지금은 구분기로 돼 있죠? 다음 눌러줬고요. 그 구분기가 뭐로 돼 있어요? 쉼표. 그래서 쉼표만 누르시면 되겠죠. 다음.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가져오지 말아야 될 부분 없습니다. 그냥 마침. 기본 작업 3번 끝났고요. 1번 보겠습니다.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뺐어요. 이용 시간을 표시와 같이 넣어달라.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시간에서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을 더해서 시간을 붙여달라 했습니다. 30분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미니 쓰시면 되죠. 그래서 종료 시간에서 빼기 시작 시간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 분만 보는 겁니다.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if 씌우시면 되겠죠. if를 씌워서 만드시면 되겠죠. 30분 초과되냐 30분 크냐 물어보면 되겠죠. 크다 30 true 아니면 false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30보다 크다 물어봤습니다. 맞으면 어떻게 하래요? 1시간을 더해서 시간을 붙여달라 했고요. 1시간 더 하시면 되겠죠? hour 좀 넣어줄게요. hour. 또 빼시면 되겠죠?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뺐고 여기다가 플러스 1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나오면 되죠? hour. 그냥 빼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hour의 가로 닫았고 if의 가로 닫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시간을 붙이시면 되겠죠. end 시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2번 지점명이 광화문인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의 평균 1의 자리에서 내림에서 표시하라 나왔습니다. D 에버리지 그 다음에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함수 중 알맞은 거를 쓰라 했어요. 내림할 거죠? 내림할 거니까 라운드다운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 총액의 평균을 구할 거죠? 그럼 어떤 게 필요해요? D 에버리지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가주시면 되겠어요. 지점명 여기다가 광화문 써줬고요. 그 다음에 계약 건수 두 가지 다 구합니다.
계약 건수도 구할 거고 그 다음에 계약 총액도 구할 거예요. 이런 거 조금 신경 써야겠죠? 는 the average 쓰시면 되겠고요. 데이터베이스니까 어떻게 잡아요? 전체를 잡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하나만 구할 거예요? 아니에요. 얘도 구할 거예요. 둘 다 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을 시켰고요. 고정, 움직이면 안 되니까. 얘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고정시켰고 그 다음에 필드. 필드는 계약 건수는 여태까지 3을 썼잖아요. 근데 3을 썼으면 하나밖에 못 구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찍어야겠죠. 그래야지만 옆에 드래그 했을 때 얘까지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건에서는 지점명이 광화문이다. 잡으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넘길 거잖아요. 같이 움직인다고. 고정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라운드 다운 넣어달라 했습니다. 1의 자리에서 내림에서 넣어달라 했으니까 라운드 다운 마이너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특이한 게 이 고정. 고정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만 구했으면 고정할 필요 없었죠? 근데 우리가 옆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계약 건수랑 계약 총액 구해야 되잖아요. 둘 다. 그럼 제가 이제 넘겼을 때 이 범위 잡은 것도 넘어간다고요. 안 움직이게 만들려면 고정.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정을 언제 쓸지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문제. 영어 점수가 60 이상이고 그 다음에 과학 점수가 60 이상인 학생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달래요. 차지하는 비율. 그러면 분모는 누가 되겠어요? 분모는 전체가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는 영어 점수 60점 이상, 과학 점수가 60점 이상 학생의 수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학생 수는 카운트를 넣으시면 되겠죠? 모두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는 count ifs 요 두 가지 넣으시면 되겠네요. 는 count ifs를 먼저 쓰죠. 조건이 여러 개란 얘기죠. 그럼 첫 번째 조건 영어 점수가 6점 이상부터 가겠습니다. 렌지 범위를 잡을 거예요. 쭉 잡았고 콤마 크거나 같다 60 이렇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조건은 과학 점수 과학 점수의 렌지 범위를 또 잡아줬고요. 콤마 크거나 같다 60 이렇게 썼습니다. 엔터 치면 200% 300%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명이란 뜻이죠. 얘 100분율로 돼 있어서 200%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카운타로 드래그만 하시면 되죠. 카운타는 아무데나 드래그 하셔도 상관없어요. 문자든 숫자든 다 세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드래그 해주시면 개수를 세주겠죠. 그래서 25% 나왔습니다. 영어 60점 이상, 과학 6점 이상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AND가 되는 거죠. 카운트 ifs에서 그게 2명 나왔었고 그 다음에 카운타는 문자든 숫자든 다 세주겠죠. 그래서 총 8명 그래서 25%가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기준일과 입사일을 이용해서 근무년수를 구하고 지역에 따른 연차일수 거기서 휴가일수를 계산하라. 휴가일수는 이렇게 나왔네요. 기준연도에서 입사연도를 먼저 빼달라 했어요. 그러면 연도니까 2월을 쓰겠죠? 2월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3 넣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if가 들어가겠네요. 서울이면 5일. 그 외에는 이제 머니까 7일. 이렇게 줬습니다. 는 2월을 먼저 쓸게요. 기준연월 찍으시면 되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당연히 2025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입사연도를 빼시면 되겠죠? 빼기 2월. 이렇게 빼주셔야 됩니다. 한 번에 빼면 안 돼요. 곱하기 3을 해줬고요. 그리고 우리는 계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가로 쳐야겠죠?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문제 나온 거. 왜냐면 4층 연산에서 곱하기가 먼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물어보면 되죠. 서울인지 물어보면 되겠죠? if. 가로 열었습니다. 지역이 서울이냐 물어보시면 되겠죠. 로지컬 테스트.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울이 맞으면 5만 넣으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 지역은 7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가시면 슈가이수가 나오겠죠. 어디서 잘못됐어요? 딱 하나밖에 없죠? 기준이수는 뭐 하시라고요? 얘는 멈춰 있어야 되잖아요. 고정. 고정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의 12번 자리, 여기는 고정. 그러면 문제 없이 나올 겁니다. 언제 고정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요거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얘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고정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마다 입 사이 다 다르니까 드레에서 내릴 거예요. 그래서 고정시킬 필요 없죠. 이 가로 전체를 곱하기 3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if 서울이라면 5, 서울이 아니라면 그거 외에는 7. 이렇게 나왔습니다. 5번 브이룩업 필수 함수입니다. 저희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 중 하나. 브이룩업은 찾기 참조 함수예요. 어떤 사람을 찾았으면 그 사람에 대한 전화번호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주소,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클릭이고요. 두 번째는 테이블 범위 잡으시면 돼요. 테이블 범위. 그 사람이 정보가 있는 부분을 범위를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범위는 F4. 고정을 시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알고 싶은 열, 몇 번째 있는지 숫자로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정확한지 비슷한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똑같으면 정확이치, 그거 외에는 유사이치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직까지 헷갈릴 거예요.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학번의 앞에 두 자리죠. 이 두 자리를 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학과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는 브이룩업을 썼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룩업 밸류 나왔죠? 룩업 밸류? 얘는 보통 클릭이에요. 클릭. 근데 D101이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필요한 게 뭐예요? D2까지만 필요해요. D2. 그럼 왼쪽에서 두 가지를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left. 이 텍스트에서 두 개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두 가지를 꺼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클릭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겠죠. D2를 클릭한 거죠. 콤마.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 범위를 잡아달라 했습니다. 테이블 범위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겠어요. 얘가 들어가 있는 정보를 다 잡으시면 돼요. 머리 빼고. 머리 잡는 거는 D시리즈, 고급 피터, 그거 외에는 머리 잡는 거 웬만해서 없다 했어요. 드래그를 해줬고, 우리가 하나만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개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 뭐 시켜야 돼요? 고정.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시킨 거예요. 테이블 범위를 고정시켰습니다. 콤마, 콜 인덱스 넘버. 내가 알고 싶은 게 몇 번째냐? 지금 범위 잡음에서 1번, 2번이에요. 브이룩업은 열로 셉니다. 열로. 1번은 D, MI, CO 이런 게 나오겠고, 2번 쓰면 디자인, 미디어, 컴퓨터가 나오겠어요. 열로 세요. H룩업은 행으로 세요. 두 개의 함수는 똑같아요. 행이냐 열이냐 차이예요. 그럼 저희는 알고 싶은 게 학과니까 2번 쓰면 되겠죠. 콤마. 그 다음에 완전히 똑같죠. D를 찾아서 볼 거죠. MT를 찾아서 볼 거죠. 정확히 일치. 완전히 똑같은 거는 정확히 일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코드표에 없는 경우, 지금 MT로 시작하는 거는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써달래요? 코드 오류라는 메시지를 넣어달래요. 그게 뭐였어요? if 에러죠. 에러 났으면 코드 오류를 표시하라. 그럼 마지막에 전체에다가 if 에러만 씌우시면 돼요. value는 들어왔고, 값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에러 값에다가 코드 오류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 에러 난 부분, 코드 오류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분석 작업. 1번. 정렬기를 이용해서 구분이 노트북, TV, 컴퓨터 순으로 정렬하고, 그 다음에 같으면 판매익의 글꼴색 RGB 위에다가 넣어달래요. 그러면 저희 정렬 가시면 되겠죠? 데이터에서 정렬. 일단 첫 번째 기준은 뭐였어요? 구분의 기준으로 사용자 지정 만드시면 되겠죠. 노트북, TV, 컴퓨터 요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확인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렬 기준은요. 판매 이익 기준으로 글꼴 색 바꿀 거죠? 글꼴 색. 색깔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글꼴 색이 위에다 넣을 거예요? 아래에다 넣을 거예요? 위에다가.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끝났죠. 노트북, TV, 컴퓨터 순서대로 나왔고 빨간색이 위에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분석 작업 2번. 판매 현황표에서 일반 B12와 그 다음에 골드 B13 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이익 금액의 합계를 시나리오를 작성하라.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였어요? 이름 정의. 이름 정의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지금 두 가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드래그하고 시나리오 누르시면 되겠죠. 일단 B12 일반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13 여기다가는 골드 쓰시면 되겠죠. H10 여기다가는 판매 이익 합계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뀌는 게 이거 두 개잖아요. 두 개를 잡아놓고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 시나리오. 추가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시나리오의 이름. 인상. 몇 %요? 일반은 15%, 그 다음에 골드는 20%. 퍼센트로 썼고요, 저는. 그 다음에 추가 버튼 눌렀죠? 요번에 인하. 일반은 10%, 그 다음에 골드는 15%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으니까 요약. 마무리 지시면 되겠죠. 확인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의 위치는 지금 분석 작업 2시트 바로 앞에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왼쪽에 생긴다 했으니까 앞에 생겼고요. 잘 끝났고요. 그 다음 이제 매크로. G4에서 G10 1월, 2월, 3월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만들어라. 매크로의 이름은 평균으로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 함수를 쓰시면 되겠죠. 문제 파악은 끝났어요. 그러면 기록하셔야죠. 보기 매크로 기록 한번 눌러줬고요. 이름은 뭐요? 평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에버리지를 써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1, 2, 3월의 평균을 구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드래그해서 모두 다 평균을 구했고요. 이대로 끝내라 했어요? 아니죠. 아무데나 한번 클릭. 그 다음에 매크로 중지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은 지금 단추 넣어달라 했네요. 단추는 어디 있어요? 개발 도구 삽입에 단추가 있죠. 단추의 위치는 I3에서 J4. 그래서 I3에서 J4까지. Alt 눌러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넣으시면 되겠죠. 당연히 텍스트 바꿔야겠죠? 텍스트의 이름은 평균 쓰시면 되겠고요. 시험장에서는 굳이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끝내요. 그 다음에 위치가 맞는지만 3, 4가 맞는지만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G4에서 G10 노란색으로 채우는 매크로를 만들 겁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 그 다음에 정육면체를 I6에 I7 여기다가 넣어달라 했습니다. 텍스트도 서식 만들 거고요. 자, 문제 파악 끝났으니까 또 기록할게요. 매크로 이름은요. 서식 써주시면 되겠죠. G4에서 G10까지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채우시면 되겠죠. 다 했으니까 아무데나 한번 클릭해줬고요. 그 다음에 기록 중지 눌렀어요. 자, 정육면체 꺼내겠습니다. 삽입 도형에서 정육면체 하나 꺼내시면 되겠고요. 위치는 I6에서 J7 지금 한 이쯤인 것 같네요. Alt 누른 상태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 되겠고요. 등록하면 되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그 다음에 서식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차트. 자, 1번. 2024년과 2025년 계열만 표시되고 데이터 범위를 수정. 그 다음에 행렬 전환하라 나왔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죠?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데이터 선택. 필요한 것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행렬 전환 눌러줬고요. 2022년 필요 없으니까 제거. 2023년 필요 없으니까 제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차트의 종류를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세로 막대 모양을 원통형으로 변경하라 했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차트의 종류를 바꾸시면 되겠죠? 세로 막대형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골라요. 여기서 갖다 대시면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 나왔을 겁니다.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통형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 뭔가 막힐 때 뭐 눌렀어요?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통형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범례는 위쪽에 배치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 요 세로축. 금액으로 입력하고 텍스트의 방향은 세로로 돌려달라 했습니다. 그럼 일단 범례. 클릭하시면 바로 바꿀 수 있겠죠? 위쪽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추가할 거잖아요. 어떻게 추가하기로 했어요? 차트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세로 넣으시면 되겠죠. 축 제목 이름은 금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 방향만 돌리시면 되죠. 옵션에 가시면 텍스트 상자 그 다음에 텍스트 방향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세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최소 경계는 50만원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2025년 상여금 요소에 항목 이름과 값을 넣어달라 했습니다. 클릭했을 때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최소값 0이 아니라 50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50만부터 시작했고요. 2025년은 노란색이에요. 그 중에 누구요? 상여금. 이거 하나죠. 한 번 누르면 모두 선택. 다시 한 번 누르시면 이거 하나만 선택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거는 항목과 값이 필요하죠. 데이터 레이블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데이터 레이블 만드시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끝났네요. 한 번에 설명서까지 나왔네요. 설명서까지 나왔어요. 원래 설명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설명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얘기하자면 요거 두 가지는 데이터 레이블 옵션에 가시면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뭐 보고 싶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항목 체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값도 체크되어 있죠. 원하신 거를 클릭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5번 차트 영역은 도형 스타일 색 윤곽선 녹색 강조 6으로 바꿔달라 했어요. 차트 영역이 어디예요? 바깥이죠.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의 윤곽선. 윤곽선이 위쪽이에요. 갖다 대면 이름이 나올 겁니다. 녹색 강조 6. 요것만 넣으시면 녹색으로 바뀌었죠. 다 됐네요. 여기까지가 끝이었네요. 그럼 이제 채점 프로그램 돌려볼게요. 상시 기출 문제 1에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있는 채점 시작 누르시면 되겠죠. 뭐 특별하게 잘못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